안녕하세요. 파상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법원 사무관 등과 해생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사무관들은 이제 개시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1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제 이런 기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주문, 이 기간에 다른 채권에 관해서 조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뜻, 개인에서 채권자의 집행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이 기간과 채권자 집행일이 변경되는 것도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공고는 정사 통신 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고사항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의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에도 이 공고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송달, 송달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저거기 때문에 집행일 통지하고요. 송달은 여기 있죠.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최초의 송달인 개시결정의 송달은 발송 송달에 의하지 않고 통상 송달에 의하고 있습니다. 우편 송달한다는 얘기죠. 통살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발송 송달의 요건이 갖춰진 때는 이제 발송 송달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 사무관이 개시 신청서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즉시 채무자에게 주소 보정을 권고하거나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시 기각 결정에 수반하여 처리할 업무, 채권 채무자가 신청권자를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서류 제출 안 할 때, 준수하지 않을 때, 비용 연합 안 할 때,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때 이제 7가지가 개시 신청 기각 사유라고 그랬죠. 개인회생 직권으로 그 기각 결정을 사무관이 송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복 신청에 대한 업무, 즉시 항고,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이뤄진 경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업무인데, 그렇죠? 저희가 알아둘다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무관들 개인회생 채권자표 작성합니다. 이게 나중에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법원 사무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표 작성이. 파산에선 파산 채권자표겠죠.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게 여기 다른 색지 사용하고,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란 건가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채권자 목록 수정, 일반적 수정 가능성. 채권자 목록이 계속 수정되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수정 작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사무관들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라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할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허가를 받아 기재된 사항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변경된다 그런 게 아니라 파산도 그렇고 항상 법원의 허가를, 그래서 허가 신청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정에 관한 구체적 실무 처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개인회생 채권을 추가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의 금액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추가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수정을 허가해야 됩니다. 판사가 수정된 사항은 이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모든 회생 채권자들에게 이 기간이 기재된 서명과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개인회생 채권 금액의 증액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절차의 지나친 지연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서만 송달해주고 별도로 다른 채권자들 위해서는 이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금액만을 이자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변제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수정을 위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걸 별도로 이 기간을 정하거나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간만 늘어나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도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금이 상계권의 행사 등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채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그 내용에 다툼이 없다면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개인회생 채권이 확정된 후라도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약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칙 제81조 1항이 채무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변계액 인가 전에 채권 양도나 전액 대위 변제가 있었음 이유로 개인회생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파산에서도 흔하죠. 이런 경우가. 개인회생 채권 개시 결정 후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된 채권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대의변제한 자는 구채권자의 권리를 대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 위하여 이 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송달할 필요도 없답니다. 변경된 신구 채권자에게만 채권자의 변경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수정된 개인 채권자 목록을 송달한다. 변제 계획의 수정에 수반하여 처리할 업무. 이것도 뭐 법원 사무관들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자 집회와 관련된 회생위원 및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기일과 변제 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 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통지하고요. 채권자 집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개최되는 건 원칙이지만 주로 이제 회생위원이 진행할 수 있고요. 조서 작성은 안 하지만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위원의 업무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제가 가보니까 그 법정 앞에서 사무직원이 나눠주더라고요. 쪽지를. 그래서 A4지 같은 걸 나눠주고 거기에 채권자로서 자격을 왔는지 이의가 있었는지 이 사유 같은 거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나중에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다시 검토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법원 사무관. 저 여기 있죠. 마지막 개인회생 절차의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와 달리 채권자들이 결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됩니다. 파산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출석 상황 의결표를 금액 채권자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양식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부인표 두 가지를 했는데 요즘 출석 상황 의결표는 없죠. 파산 절차에서는 원래는 이제 의결을 하게 돼 있죠. 채권자 집회에서. 근데 실제로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 상황 의결표는 요즘은 이제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회생위원이나 법원 사무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절차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